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3월 8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3월 7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요. 다우지수가 2.37%, S&P 500이 2.95%, 나스닥이 3.62% 하락했습니다.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화요일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해서 힘든 화요일을 시작하셨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미쓰리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코스피 밴드를 좀 정해드리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3,000포인트 회복 언제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안타깝지만 당분간은 3,000포인트 회복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000포인트 그 저항선이 너무나 두껍고 강해서 그 저항선을 뚫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당분간 3,000포인트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하단은 미쓰리가 예상했을 때 한 2,600에서 2,700포인트 선이 좀 저점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쓰리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3월 8일 이제 정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 코스피는 2,635포인트고요. 오늘의 저점은 2,605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단기적인 바닥을 좀 찍었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앞에서도 한번 이런 현상이 있었었는데 뉴욕 증시가 고점 대비, 물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뉴욕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 10% 하락하면은 조정 장세고 고점 대비 20% 하락하면은 약세장이다. 그래서 미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당장 반등하면 이런 얘기 쑥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3월 7일 기준으로 다우지수는 고점 대비 10% 하락해서 조정장에 진입했다고 하고 나스닥은 고점 대비 20% 하락해서 약세장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S&P 500은 고점 대비 12% 하락했습니다. 미쓰리가 조심스럽게 예상하건대 우리나라는 3월 9일 수요일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만 뉴욕 증시 3월 8일 다우지수 S&P 나스닥은 반등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조금 더 미쓰리 생각으로 좀 전해드릴 거고 대신에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꼭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어떤 얘기냐면은요. 제가 어떤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지, 누구를 걱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저의 속마음을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뉴욕 증시를 먼저 간단하게 짚어보면 지금 이렇게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바로 국제유가죠. 국제유가가 이날 장중 WTI 기준으로 13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어떤 정신나간 전문가는 국제유가가 3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죠. 글쎄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몇 년 동안 국제유가가 너무나 가격이 싸다 보니까 산유국들의 어떤 수지가 맞지 않고 산유국들의 적자,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최근 돈을 좀 만지는 산유국들이 지금 급하게 증산을 하진 않을 거거든요. 조금 더 돈을 좀 챙기고 그리고 정 아니다 싶으면 조 바이든이 버럭하거나 지네들이 생각했을 때 양심이 좀 찔리면 이제 슬쩍 증산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게 과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3월달 FOMC 회의도 있고요. 그리고 3월 15일 오펙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300달러까지 국제 유가 가격 상승에 대한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음 주 오펙의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일각의 전문가들이 혹은 언론들이 야 이제 좀 증산해야 되지 않을까? 증산을 고려하고 있대더라.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신호를 시장에다가 주지 않을까? 그리고 당장 주지 않아도 그 신호가 나올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정말 300달러를 가면요, 여러분. 미쓰리가 올해 경제 이슈로 뽑은 디폴트 있잖아요. 그냥 한 방에 다 그냥 디폴트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예상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300달러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는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무서운 전망을 내놨는지는 모르겠고요. 자, 그리고 국제 유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유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우리가 종식은 아니지만 독감처럼 안고 가야 되는 그 얘기는 반대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수요가 뭔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 이제 비행기도 많이 뜰 거고요. 배도 많이 뜰 거고요. 이동하는 어떤 그런 횟수와 증가폭이 클 거기 때문에 국제 유가 수요가 증가되겠죠. 그 수요 증가 기대감이라는 이슈도 국제 유가에 포함이 됐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세 번째 평화회담을 했는데 뭐 그닥 그렇게 별다른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죠. 민간인 대피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 이 정신 나간 놈들이 그래 전쟁하는 건 좋은데 민간인을 공격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고 러시아가 민간인을 공격하는 순간 완전히 공공의 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러시아도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서 민간인 대피하는 거에 대한 합의는 봤지만 휴전에 대한 관련된 내용은 합의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세 번째 평화회담의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네 번째 회담이 벨라루스에서 열릴 예정이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거는 우크라이나를 중립국으로 하자라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면서 뭔가 방향성을 좀 잡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추구하는 바가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른 그 추구하는 바를 서로 양보하고 서로 합의를 보는 게 그게 바로 협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 이슈는 증시에서 길어봤자 3개월. 3개월 못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회담을 하는데 또 안 되고 또 회담했는데 요만한 것도 하나 협상하고 나머진 또 못하고 또 다음에 해서 조금씩 계속 이렇게 정말 쥐 오줌 만큼씩 서로 뜯어내고 뜯어갖고 하면서 시간을 유지해 준다면 그리고 그 협상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계속 고공행진을 해준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 카드가 걷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여러분 올해 연준이 공식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금리 인상 점도표는 3번입니다. 상황을 봐서 한 번 정도 더 할 거라고 했지만 미쓰리 예상은 뭐냐면 3번 못 할 거다라는 거죠. 왜?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당장 올해가 아니라요. 이미 몇 년 전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죠. 왜 못했습니까, 여러분? 연준이 금리 인상을 못하게끔 만드는 일들이 계속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뭐 핵을 어떻게 뭐 장악하고 뭐 시설을 뭐 파괴하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많이 공포심에 떨고 있는데요. 너무 그렇게 그 편협된 상황으로 보지 마시고요. 조금 더 넓게 보신다면 오히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렇게 계속 협상을 이어가면서 협상하면서 어떤 때는 정말 조금 더 얻어가는 게 없을 거고 어떤 때는 조금씩 얻어가고 주고 받고 하면서 계속 시간을 좀 끌어준다면 그 사이에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계속 불안해할 것이고 그런 부담감은 뉴욕 증시를 상승하지 못하게 만들 거고 변동성을 확대시킬 거며 그리고 그런 걸 본 전문가들은 경제 둔화를 걱정할 거고요. 경제 둔화가 걱정되면 연준은 금리 인상 카드를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식시장은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여하튼 미쓰리가 보고 있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그 묘한 변화를 본 게 뭐냐면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3월달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거라는 가능성이 92%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100%가 안 될까요? 갑자기 3월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8%가 나옵니다. 그리고 50bp를 인상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제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미쓰리가 너무 냉정하고 재수없게 잘 보지 않습니까? 물론 3월달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저는 그닥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3월달에 50bp 금리 인상이 크게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여러분 3월달에 50bp 금리 인상 못합니다 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요. 3월달에 금리 인상을 25bp를 하고 그리고 남은 6번의 FOMC 회의에서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의 텀을 두고 경제 상황을 보면서 금리 인상을 뭐 2번을 더 하던 아니면 1번을 하던 이렇게 주식시장과 금리 시장은 서로 상반되는 안 좋은 관계니까 거리감을 좀 두면서 유동성을 회수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굳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거나 대차대조표를 축소하지 않고요. 이렇게 그냥 어떤 악재가 나와서 주가 빠지고 이렇게 자산가치 하락하고 이러면요. 그냥 이게 자연적으로 유동성이 그냥 꺼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버블이 꺼진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주식시장에서 너무 공포를 떠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유튜브 댓글을 보면 제가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 뭐냐면 미쓰리 덕분에 그냥 안심을 한다. 너무 걱정 안 한다. 그러니까 제가 오직 바라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미쓰리의 시황을 믿어주신다면 그냥 저 믿고 발 뻗고 주무세요. 그리고 힘들다. 그러면 저랑 같이 주식 하시잖아요. 하시라니까요. 매일 달라니까요. 제가 지금 종목 추천도 하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시황을 듣고 안도감을 느낀다. 나 발 뻗고 잔다. 라고 하시는 게 최고로 좋은 거고요. 나 그래도 힘들다. 그러면 그냥 저랑 같이 주식 매매 하시자고요. 자, 제가 오늘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분들은요. 제가 사실 지금 저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구를 걱정하겠습니까마는 제가 좀 안쓰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주식을 잘 모르는데 주식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요, 미쓰리보다 주식을 더 오래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물론 기간은 오래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매는 제가 더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자부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오랫동안 주식을 하시면서 IMF도 겪으셨을 거고요. 또 어쩌면 그 전의 일도 겪으셨을 거고요. 지금 한 50대 중후반 되시는 분들은 IMF 이전의 상황부터 정말 증권사 객장에 디지털 같은 게 없이 증권사 직원이 계속 실시간으로 현재가를 바꿔나갔던 그런 시절부터 매매를 하신 분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증시 상황을 보시면서 어쩌면 저보다 담대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주식을 하시면서 돈을 버셨던 아니면 까먹으셨던 돈을 까먹었지만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투자를 하시건 수익과 상관없이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그 마음은요. 아유, 그래. 나 더한 것도 겪어봤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분들은 걱정이 안 돼요. 근데 누가 걱정되냐면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2, 3년 전에 일명 주린이라는 그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노란색 모자를 쓰고 돈을 들고 증권사 가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그분들은요, 지금 엄청나게 힘드실 겁니다. 저는 그 힘들었던 그 시간들, 제가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어떤 마음인 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 주린이 분들이 제 방송을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분들이 또 더럽게 고집은 세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여담을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그 동생은 이 방송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는 그 이제 후배 놈이 하나 있는데 이제 좀 깊게 여담을 좀 해드리면 저랑 이러면 정치 성향도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만나서 술을 마시면 이제 자기는 윤석열 후보를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사람들 만나면 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좀 동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만약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면 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니? 뭐 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데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의견을 맞춰 나가는 거고 상대방의 다른 생각을 인정해주면 되는 건데 뭐 정치 얘기만 하면 막 서로 욕설이 오가고 막 그냥 감정 싸움이 되니까 사람들끼리 만나면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이러잖아요.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 여하튼 그 후배랑 같이 이제 맥주를 마시면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배가 지지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는 이제 그 후배 엄마가 지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배 엄마가 이제 건물주고 뭐 집이 8채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배는 자기는 허경영을 찍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좋아하는 후보는 안철수 후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전선거 사전선거 날 또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맥주를 마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전까지는 저한테 이제 허경영 후보를 찍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투표하는 거는 네 맘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했는데 사전선거 날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해봤더니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러니까 저는 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식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후배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다라는 겁니다. 10년 전부터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고, 그래서 이번에 안철수 후보를 뽑으려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바람에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하면 안철수 후보한테 뭐가 좋니? 라고 했더니 안철수 후보가 국무총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안철수 후보가 국무총리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안랩을 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안랩을 산 그 때가 언제냐면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안랩이 20% 이상 급등한 날 고점에 안랩을 산 겁니다. 그러면 그 후배는 참고로 주식을 잘 모르는 후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을 잘 모르는 거고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가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예, 얼마나 그지 같고 얼마나 독하고 진짜 얼마나 지랄 연병 같은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겪어보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 이 후배가 요즘에 하는 일이 별로 없고 하는 일이 별로 이제 계속 혼자 그냥 집에서 그냥 무직으로 있다 보니까
엄마가 주식하라고 돈을 줬고 이제 그 몇천만 원 되는 돈으로 이제 안내배 주식을 샀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앞에 앉아서 같이 맥주 마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말을 못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어제 새날 방송에도 얘기를 했지만 증시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안랩을 가지고 뭐 주가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그 안랩의 주가를 위해서 뭐 대선 후보에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게 대선 테마주로 엮이면서. 그래서 저는 안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방송에서 뭐 대선 테마주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후배를 아끼는 동생인데 그 동생이 주식을 잘 모르는데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안랩을 고점에 샀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이제 후배랑 맥주를 마시면서 나름대로 저랑 술 마시면 나름대로 또 지 분야에선 되게 잘난 척하는 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배를 보면서 뭐 안랩이는 아니지만 정말 주식을 잘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얼마나 힘들까. 게다가 시황이나 어느 정도 좀 받쳐주면 그래 내가 종목을 잘못 선택했나 봐 라고 선택하고 생각하고 다른 종목으로 뭐 교차되든가 뭔가 이렇게 선택의 폭이 있을 텐데 지금 시황도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라고 이제 눈앞에서 이제 그런 뭐 초조한 모습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안 보여주려고 애는 쓰지만 그 후배가 보여주지 않아도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어떤 마음이고 지금 어떤 심정인지.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아마 주식 투자를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셨을 겁니다. 뭘 좋게 보고 그걸 기대해서 그냥 높은 가격에 사는 거죠.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 사서 그러니까 시가가 있는데 시가가 크게 올라갔어요. 그 크게 올라간 녀석이 단타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있는 종목이 있고 크게 급등했을 때 그게 고점인 종목이 있는 거고요. 어떤 종목은 올라갈 때 사지 말고 사놓고 끈질기게 기다려야 되는 종목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종목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황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고요. 시황을 이기는 종목은 없지만 시황을 볼 수 있으면 종목을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투자자들은 시황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황을 모르기 때문에 종목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오래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닥 걱정을 안 하는데 정말 시황도 잘 모르겠는데 뭐 하다못해 너는 안랩을 뭘 보고 샀니? 그랬더니 그냥 안철수 후보를 보고 샀다고 하는데 넌 차트 같은 것도 안 보니?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서운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놨겠습니까? 그죠? 지금 대한민국의 증권사에 있는 증권 계좌가 뭐 6천만 개라고 하죠. 근데 그거는 다 허수예요. 왜냐하면 저만 하더라도 증권사 계좌가 6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증권사들이 이제 유동성 장세 막 주식시장 좋을 때 고객을 뺏어오기 위해서 계좌를 개설하면 이벤트로 뭐 주식을 준다, 뭐 경품을 준다 이런 식으로 계좌를 만들게 해서 많아진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말 돌아가는 계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뭐 김건희 씨처럼 주가 조작용으로 서로 통정 매매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계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개인들은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한 계좌 정도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식시장에 너무나 많은 개인들이 들어와서 종목들을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그냥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놓고는 그냥 무조건 매도 주문을 걸어놔가지고 현재 가창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차트를 막 뭉개버리고
그래서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작전을 하다가 정말 똥멍청이 같이 막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세력들이 차트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막 몇 억씩 주식 사는 바람에 차트를 망가뜨려서 막 그 작전이 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유동성 장세에 아마 대부분 꼭지에 들어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거든요. 초반에는 선수들이 막 이제 매매하다가 자금이 유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이 나도 한번 주식해 볼까 하면서 뛰어드는 거죠. 이미 그럴 때는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주식시장이 뭐 2,600을 가던 아니면 아마 2,600을 살짝이라도 깰 수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2,600이 바닥이라고 죽었다 깨도 2,600이 안 깨진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제 어느 정도 이 선에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때 뛰어든 사람들이 이제 손 털고 나가면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나간 상태에서 이제 선수들이 막 이제 매매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유동성 장세가 오겠죠. 그럼 그 유동성 장세가 되면 또 개인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되풀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여러분 한번 잔고를 들여다보시라고요. 내가 이 종목을 왜 샀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샀는지, 여러분들이 산 종목이 어떤 전문가가 추천을 했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어떤 제 지인분들에게 종목을 추천하면서 전 그래요. 저 믿고 기다리세요. 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못 기다리시면 할 수 없지만 저는 기다리십시오 합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증권 계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잔고에 있는 주식 종목들이 만약에 믿을 만한 전문가한테 맡겼을 때 당연히 지금 손해겠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수 있으면 발 뻗고 주무시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목을 고르셨다면 제 말은 손절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 종목을 왜 샀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기다리고 그래야지 종목을 회복시키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회복된 가격에 팔 수 있다니까요. 제일 왜 여러분 자꾸 개인 투자자들을 개인 투자자 개미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못 견뎌요. 그러니까 종목이 하락하면 더 하락할 것 같은 공포 때문에 막 던지거든요. 근데 그걸 전문용어로 투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투매가 나오면 종목이 올라갑니다. 그럼 결국 누구만 바보짓한 거예요. 개인만 바보짓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버티시라. 버티실 수 있는 건 뭐냐면 시황을 봐야 되고요. 시황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악재하는 거를 이게 진짜 악재일까? 이게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고민해 보시라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물론 국제 유가의 급등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그래서 증시가 하락하지만 정말 국제 유가가 여러분 300달러 갈까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핵전쟁까지 막 끝까지 갈까요? 그렇게 못 간다니까요. 이런 긴장감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국의 금리 선물 시장에서 3월 달에 금리 인상 금리 결정 동결할 수 있다라는 확률이 지금 8%가 나왔다니까요. 50% 떠들었던 애들, 미쓰리가 정신 나간 소리다, 헛소리다라고 얘기했던 그 50% 금리 인상 가능성은 지금 제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주식시장을 보셔야지만, 시황을 보셔야지만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요.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미쓰리,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방송에서는 종목을 대드리지 않지만 저도 종목 추천을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종목 얘기 좀 해줘. 종목 분석을 해줘. 여러분 방송에서 종목 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제가 종목 분석 해드린다고 그거 매매한다고 여러분 그거 잘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주식은 타이밍이고 매매 기법이고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작전이 변경되어야 되고요. 매매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방송에서 이제 뉴욕 증시를 기준으로 큰 그림으로 시황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유 뭐 돈다방 미스리 되게 좋은 방송인데 뭐 아쉽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왜 아쉬운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 돈다방 미스리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돈다방 미스리를 올리면서 진짜 제가 자부하는 게 야, 이렇게 좋은 방송이 왜 이렇게 못 크고 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경제 전문가들이 마치지 못하는, 다른 전문가들이 그리지 못하는 시황을 그리고 있고 그 시황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거를 보지 못하시고 여러분이 당장 그게 무엇이 중요한데 당장 올라갈 종목 줘 막 이러시니까 제가 너무 속상한 거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주식을 오래 할 겁니다. 예, 치매가 걸리지 않는 한 오래 할 겁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좀 보다가 무슨 인생극장인가요? 뭐 그런 거에 95살 되신 할머니랑 그다음에 그 같은 연배 그 할아버지랑 이렇게 지리산에서 이렇게 두 분이 사시는 걸 보면서 뭐랄까요? 되게 마음이 찡한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봤는데 제가 지금 이제 40대 후반이니까 어쨌든 뭐 최소 앞으로 10년 이상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뭐 주식이 안 돼. 이게 아니라 넓은 긴 그림으로 보는 거죠. 주식을 오래 할 거니까. 저는 그동안 주식 시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 시장을 때려치려고 겁나 노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증권사를 4군데를 이동하면서 4군데를 이동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업종으로 가려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 천직이구나 하고 살고 있는데 천직이구나라고 인정하면서 그냥 그래 즐기자. 내가 죽기 직전까지 할 직업이니까 재밌게 생각하자. 더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나 주식 포기할 거야. 너무 어렵네. 안 돼. 그러면 지금 당장 포기하세요. 안 됩니다. 힘들어요. 예. 뭐 회복되면 팔아야지 못 팔아요. 여러분 회복되시면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팔아요. 회복되는 순간 그래 이제부터 오르는 거야 그러고 안 팝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꼬꾸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오래 하실 분들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잔고를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잔인하지만 보시면서 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예,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주식이 진짜 만만하지 않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후배가 엄마가 주식하라고 5천만 원을 통장에다 꽂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가 안내불 고점에 샀는데 빠지니까 1,000만 원어치를 더 물타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빠지니까 무서워서 손이 안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마 그 녀석도 되게 주식을 쉽게 생각했던 거겠죠. 그래서 몇 번 물타기를 했는데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나머진 투자금을 더 넣지 못하고 엄마한테 돌려줬대요. 여러분 주식은요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뉴욕 증시 월요일 증시가 크게 하락했지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2600포인트 정도가 저점입니다. 2600포인트를 잠깐 이탈할지언정 이제 어느 정도 저점 현상은 됐어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 이슈는 제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금리 인상, 국제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고요. 자, 멘탈 잡으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이 최고입니다. 주식하는데 스트레스 받으시려면 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대신 돈다방 미스리 듣고 여유를 좀 갖는다. 그러면 하세요. 예. 하시다가 나 근데 종목이 좀 매매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 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이메일 올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그래서 시황을 보면서 종목을 매매하다 물릴 수도 있어요. 기다리면 되고요.
기다리면서 낄낄거리고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코로나 끝나면 제가 지금 종목 드리는 분들과 이제 만나가지고 막 정모도 하고 그럴 예정이기 때문에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내일 3월 9일 수요일 이제 선거일 마지막 선거일 당일인 거죠. 예, 선거일 당일날 다시 예, 새나라에 출동을 합니다. 예, 선거 투표를 보면서 제가 마지막까지 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마지막 그러니까 인사 말씀, 그러니까 돈다방 미스가 마지막이라는 게 아니라 오늘 방송의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리면 제가 이번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좀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이제 좋은 계기로 인해서 새날 방송에 출연을 해서 조금이나마 예,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방송을 재밌게 해서 그 새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하하 웃으면서 그리고 결국 기세잖아요. 기세. 분위기니까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예,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다른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도 그냥 계시겠죠. 전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생각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뭐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저는 그거는 별로 그닥 예, 좀 좋아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상대의 다양함을 상대의 생각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시야를 가져야지만 전 주식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